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5일 실시된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법은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면에서는 좀 쉬운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규칙 중에서도 저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좀 나와서 좀 까탈스러웠다라고 총평을 좀 얘기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항상 의료법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시국이니만큼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오히려 좀 조금 나온 겁니다. 3개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지역보건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은 항상 짝을 이뤘었거든요. 얘네들이 나란히 2개씩 나왔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나온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사, 이거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한 문제. 검역법 하나, 후천성 면역결핍증도 역시 하나고, 마약류 관리법도 역시 하나. 그리고 기타 법으로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은 매번 시험때 자꾸 나오고 있다. 3년 연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좀 신경 쓰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역시 한 문제 나오고요.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요해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만 보면 쉬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법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자, 의료법에 의료 광고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맨날 그랬으니까 의료 광고 시험에 꼭 나온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느낌으로라도 고를 수 있게 자꾸 연습을 해라 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가장 옳은 것은이에요. 자, 신문 등을 이용해서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특히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 광고하면 안 되죠. 6개월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3번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선에서 받아들여라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4번,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모르더라도 상식선에서 답은 4번 아니야? 라고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나름대로 쉬운 문제였구나. 밑에 해설 부분은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째입니다. 우리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 실태,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있고 그 계획서를 짜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는 4년에 한 번씩 짜요. 그런 반면에 지역사회 실태조사는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요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의 주기는 당연히 1년. 이거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째입니다. 우리 담배값 경고 그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담배가 있다면 여기에 100분의 50에 자, 100분의 50의 면적에는 그림과 글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100분의 30이요.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거에는 그림이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면, 뒷면에 그림이 있는 거고 글씨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 옆면에도 글씨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고 여기에 경고 그림을 표기할 때 앞면, 뒷면의 각각의 넓이는 당연히 100분의 30이 되죠. 답은 4번. 이런 건 아주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자, 4번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거. 요거를 공부 안 했다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해설 부분에 보시면 이게 22조에 있습니다. 22조에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답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입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이거는 뭐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은 답은 썼었겠지만 나 이거 공부 안 했어 라고 하면 그냥 뭐 운명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5번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나올 게 나왔습니다. 감염병,
특히 법정 감염병 몇 급이냐 이거죠. 자, 보시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거 뭐예요? 딱 보는 순간 2급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럼 2급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100일이겠죠.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보기는 할게요. 파상풍 몇 급? 3급입니다. 일본내염 몇 급? 3급. 또 하나 디프테리아는 무조건 1급.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 자, 6번.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정지, 그러니까 자격정지가 있고 면허 취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뭐 공부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했어요.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3회 이상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예요.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했어. 요게 자격정지죠. 자, 4번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했어. 이거 자격정지 아니야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니에요. 그 해설 부분을 보시면 거기 해설 부분에 2에 2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격정지 중에 2에 2에 보시면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그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을 하게 한 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3번.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에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리긴 하겠다. 근데 제가 그 수업할 때 뭐 있었어요? 그 위원회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금방 눈에 보일 거고요. 그 위원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보지 않으셨다면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말 갖고 장난 비슷하게 한다라고 했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가장 올바른 걸 고르는 건데, 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그 밑에 해설 부분을 보세요. 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기 1번은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이것도 틀렸네. 7인 이상이란 말도 틀렸고, 부위원장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많이 틀린 거고, 2번,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영계획안과 결산, 평가를 심의한다라고 해서 그 위원회가 하는 일도 그 보기 해설에 있습니다. 그 해설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밑에 2번이 거기 있을 겁니다. 제가 밑줄도 다 거놨습니다. 요 일을 하는구나. 답은 2번이네. 3번,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물론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건 아시지?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약국. 무슨 법이에요?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죠. 그리고 보건의료원 하면은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 자, 보건진료소. 이거는 뭐예요? 보건진료소 하면 농특법이죠.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그리고 한국희귀필수의약보험센터. 요거 역시 약사법이죠. 결국 답은 가나 다라 모두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자, 감염관리실의 업무. 우리 의료법 시행 규칙에 두 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하고 감염병관리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감염관리실의 업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근하지 않는 것들이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또 별로 또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헤매시는 분들도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당연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역시 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감염 관리 교육 여기 있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요거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답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웬만하면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밑에 해석을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호, 2호의 2, 또 2호의 4까지, 그 다음에 12호, 12호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줄은 다 쳐놨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이게 어디 있냐면 그 밑에 12호에 있어요. 12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11번입니다. 자, 환자를 검역법입니다. 환자를 격리할 때 격리 사실을 이제 알려야 돼요. 근데 알리는데 격리 당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격리 당했다는 걸 우리 엄마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엄마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당연히 검역소장입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을 보시면 검역소장은 환자 등을 격리할 때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검역소장이 되는 거고요. 12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요. 이걸 혹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또 헷갈렸을래나?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험자는 똑같아요. 건강보험자랑 똑같습니다. 누구냐면 공단이겠죠. 그래서 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피보험자는요? 피보험자는 뭐랑 똑같아요? 건강보험 피보험자랑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답은 3번. 자, 13번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우리 수업할 때 굉장히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 이번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쓸 거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밑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보이실 거고 감염병 병원체 약제 내성 감시 그래서 거기에 7번에 7호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이런 건 없었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한센병의 예방진료 그게 13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뜬금없이 한센병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 14번.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그래서 이 벌칙은 시험 문제가 꼭 한 번씩은 나온다. 근데 그 많은 벌칙을 다 외우기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제가 냈던 그 문제집에도 거기는 벌칙만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좀 봐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 그 많은 법칙을 다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하여튼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대마초를 제조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에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유한 자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답은 1번인 거고 해설 부분을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역시 후천서 면역협증 예방법상 의사,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 이거는 워낙 그 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고할까요? 보건소장에 신고합니다. 얼마나? 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 틀렸어요. 질병관리청장이라고 했고 7일이라고 했으니까 다 틀렸구나. 자, 2번입니다.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혈액제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이고 역시 시간은 24시간. 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3번. 감염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보건소장이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하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 학술연구에 의해서 감염인을 발견했어. 이것도 역시 질병관리청장 얘기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 자, 16번입니다.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응급의료 기간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것도 한 번은 좀 써볼게요. 자, 맨 위에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그 밑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권역 전문, 그 다음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마지막이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표현했고요. 응급의료기관.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맞긴 하지만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은 여기에 이렇게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표현했고요. 권역부터 환자 진료가 있는데 이때가 중증 응급 환자였어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은 뭐 전문적인 거니까 그 병에 대해서 뭐 소화, 화상, 독극물 이거에 대해서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응급 환자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해서 진료는 여기 있다라고 보고,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중증 응급 환자예요. 그럼 당연히 권역 응급의료센터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기에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이 진료, 요거 하나만 갖고도 힌트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인 거고요. 17번입니다. 지역, 요게 제가 요 문제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런 걸 또 문제를 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라요. 저 같아도 이건 틀릴 것 같아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 인력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밑에 거기 해설 부분 보세요. 해설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에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의사 2명, 치과의사, 한의사 1명, 간호사 10명 쭉 있습니다. 쭉쭉 있고 여기에 안 둬도 되는 사람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예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는 찍 안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사는 뭐 2명 정도 있고 보건교육사 여기 있는 거고요. 또 안 둬도 되는 사람 응급구조사,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 둬도 되는 겁니다. 언어재활사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역시 안 둬도 되는 거고 보건교육사는 1명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자, 가정간호의 범위는 법적으로 그 밑에 해설 부분, 간호, 검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이런 것들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거기 보시면 이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주사, 투약, 검치, 채취 및 운반은 다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19번. 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2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위원회가 한 2문제 정도 나오긴 해요. 자,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보시면 1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근데 여기 안전처 차장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차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차관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그 감염병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시는데, 일단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원래는 50명 이상이면 소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니까 소독해야 돼. 답은 1번인가 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면적 9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의 학원이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객석수는 250석이 아니라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라고 했고,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제곱미터인 식품 접객업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우리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감탄할 만한 그 시행규칙의 구석에 처박힌 문제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거 공부 뭐 대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귀찮은 거 안 외우고 이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75점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90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맞은 겁니다. 이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 아니면 구석에 처박힌 거 다 제거하면 그래도 75점에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평 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